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2019년 새해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에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 간의 그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한미 방위비 충돌, 미 일각에서 미군 감축론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방위비 분담금, 이거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핵심 사항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한국에 기여하는 안보 비용, 이게 그 전력 비용이죠. 이 전력 비용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비용은 미국이 한국에 펼치는 안보 우산, 이게 이제 첨단 전략 자산까지 다 포함해서 이 안보 우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전력 비용은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 추산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연구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100조에서 300조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해서 전쟁 같은 것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증원군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1000조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한국군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약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첨단 무기 비용도 있고요. 훈련이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각종 복지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8,500명이 주한미군이 여기 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 비용의 한 10배 정도까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건 이제 미군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기여하는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도로 상당히 그 추산 자체가 어려운 만큼의 규모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은 무엇이냐? 이 방위비 분담금이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카투샤도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한 4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또는 항공비, 이거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군수 지원비, 이걸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20%는 한미 양군이 공유하는 탄약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총 2조가 좀 안 되는 그런 방위비 분담을 한미 양국이 반씩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은 2조가 안 되는 거에 반이니까 1조가 좀 안 되는 9,600억 원을 올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배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대신에 미국 행정부는 뭐 1.5배 정도를 올려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조 4, 5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목이 되는 것은 계약 기간을 지금까지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협상을 다시 해서 그 조건을 갱신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다시 해서 1년마다 그 내용을 갱신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이 요구는 좀 제가 보기에도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한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주목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걸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협상이 열렸는데 지금 모두 다 결렬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라크 방문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에 가서 그 미군 앞에서 세계 경찰 역할을 미국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서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부유한 나라가 비용 부담을 해야지 왜 무임승차하냐, 프리라이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는 나라는 지금 한국뿐이고, 이제 내년에 나토하고 이제 일본이 하게 돼 있는데요. 결국 이 발언들은 한국을 겨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인가? 원래 이제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니까 고액을 요구해 놓고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그동안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오랫동안 그 쌓여놓던 불만이랄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폭발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이나 공조보다는 남북 간의 민족 공조를 우선시 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9월 19일 9.19 남북 군사 합의,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게 무장 해제를 당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은 비판을 해왔고, 이런 조치를 취한 문재인 정부 의도가 뭐냐, 더 나아가서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직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경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맹이라면 공동의 적에 대해서 공동의 적을 설정하고 공동의 적에 대해서 함께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집단 방위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공동의 적이라는 게 곧 대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관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동맹을 유지하는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한미를 위협하는데, 문정부는 북한을 민족 자주,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서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 대적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의구심이다. 문재인 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의구심이 구체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파격적으로 올리는 이런 조치로 나타난 거 아닌가. 주한미군도 지금 불안합니다. 한국이 전폭적으로 한미동맹 입장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불안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않고, 그 사드도 사실은 북한의 그 고각발사, 노동미사일 사정거리 한 1300km 되는 것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한반도를 겨냥하는 그런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각발사를 하게 되면 낙하할 때 고폭발력을 가지고 고속으로 낙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본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사드를 들여와야 되겠다. 뭐 그 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뭐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노동미사일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도 고각 발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새로운 방어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국 정부가 그런 문제에는 큰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미군을 그러면은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도 계속 유지를 여기 주둔을 시켜야 되느냐, 아마 그런 고뇌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카드를 가지고 방위비 인상을 파격적으로 요구해서 안 받아들이면은 이 카드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가능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서 한미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협상을 타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하고 뭐 50%에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3, 40% 선에서 그러면 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미국이 너무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정당화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 문정부의 이제 후원 세력은 잘 아시다시피 민노총이라든지 전교조, 민변, 참여연대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그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반미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정부가 이들의 지지를 상실할까 우려해서 또 머뭇거린다면 그거는 참 국가 이익 차원에서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새해가 불과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2019년 벽두부터 안보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붕괴되면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한미 양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훨씬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을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타결하는 쪽으로 해 나가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